2차 방정식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요 수업, 제 수업에서 계속 얘기 중인데, 제가 본 수업에서는 계속 문제풀이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념 관련된 부분을 거꾸로 수업이라는 파트에 계속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파트를 듣고 들으셔야 지금 수업이 충분히 더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 파트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2차 함수와 결합되기 전까지는 문제가 그렇게 어려울 수 없지만 2차 함수랑 결합되는 순간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고 더 활용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선은 2차 방정식 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조금 길 거예요. 우선 미리 사과 말씀 드리고 시작할게요. 좀 한 번에 들을 때 좀 빡세게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얼굴 안녕하고, 지금 여기는 어떻게 출발할 거냐면, 우선 2차 방정식은 판별식 관련된 부분과 근각에서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은 개념 정리부터 하고 살짝 출발해 볼까요? 자, 뭐가 있을 거냐면, 자, 2차 함수, 여러분, 2차 함수래요. 2차 방정식이라는 친구가 있으면, 이 2차 방정식에 뭐가 있다? 판별식이라는 것이 있다. 요렇게 출발을 하겠죠. 자, 개념 때 어떤 식의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는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을 무조건 구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왜냐? 근의 공식을 이미 우리가 중3 때 배워버렸기 때문에 우리 2차 방정식 근을 못 구하진 않습니다. 그럼 판별식이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근을 실제로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실제로 근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을 안 구하고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느냐가 포인트거든요. 그럼 판별식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건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느냐라고 봤더니 판별식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실근의 개수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실근의 개수.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선 2차 방정식이 있어요. 2차 방정식 말했습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무슨 수로 발견하느냐, 이때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표현할 건데, 자, 판별식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즉 이건 뭐라고요? 근을 실제로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근의 개수만 판별하겠다. 그 판별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D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D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가 있던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만약에 양수다,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어떤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뭐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죠. 실근 두 개가 확보돼 버린 겁니다. 만약에 판별식이 0이었다. 다시 말해서 루트 안의 값이 0이면 뭐예요? 같은 게 두 개겠죠. 다시 말해서 중근을 가질 거다. 다시 말해서 얘네 두 개는 다 뭐다? 우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실근일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 판별식이 즉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된다 그랬죠. 근데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지만 그럼 우리가 그 친구를 뭐라고 부르죠? 복소수라고 부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친구는 서로 다르긴 한데, 서로 다르긴 하지만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어버렸으니까 실근이 아니라 무슨 근이다? 허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할 건 요 친구들이죠. 요 친구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근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실근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세부적인 멘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중근을 갖는 경우라고 하면, 중근이라고? 그럼 중근이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더라? 라고 생각해보시면 중근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친구겠죠? 판별식 D를 쓸 건데, 하나만 더 합시다. 선생님,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선생님 문제 풀었어요. 판별식 D를 떠올려보면 판별식 D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6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배의 1에다가 그 다음에 A가 되겠죠. 이 친구가 0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친구 36에다가 마이너스 4A가 0입니다. 고로 A 값은 얼마가 되죠? A 값은 9입니다. 라고 해서 문제가 끝납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끝나지만 이 친구를 조금 더 쉽게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이 말고요. 여기 요 부분 있죠. 1차의 개수가 짝수일 때 조금 판별식 계산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더라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만 더 써볼게요. ax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2배의 bx에다가 플러스 c는 0이라고 표현됐다고 치자. 다시 말해서 1차항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 경우 짝수일 때 조금 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느냐? 그때는 판별식 D를 어떻게 놓느냐? 4분의 D로 놓습니다. 4분의 D. 즉 짝수니까 제곱하면 4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 짝수에서 이 부분만 2 빼고요.
b제곱 마이너스 ac로 표현해도 된다라고 했던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번외 과정이라서 알아두셔도 되고 모르겠으면 그냥 판별식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계산을 좀 간편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 친구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2번 문제를 바로 쭉 살펴보시면 중근이란 멘트에서 이미 멘트가 나서 중근을 가진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바로 이제 판별식을 써서 확인을 할 건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눈에 보이는 거죠. 선생님 근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짝수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4분의 D를 써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그럼 이 친구를 D를 쓰지 말고 4분의 D를 쓰도록 합시다. 4분의 D를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6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할 겁니다. 아니죠. A 어디 갔어? A 어디 갔어? 잠깐만 날릴게요. 안녕. A 어디 갔어요? 그죠? 세상에나. A-6이 얼마가 돼야 되죠? 0이 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시겠죠. 자, 계산 먼저 해볼까요? 1 마이너스 A 플러스 6은 0이니까 A 값 얼마 같아요? A 값은 7이다 라고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막 판별식을 배운 입장에서는 4분의 D 이제 짝수일 때 쓰기가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익숙해지기 위해서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고 짝수라면 이 친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문제는 되게 쉬우니까 바로바로 넘어갈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있고 요번에 또 뭐라고 멘트가 나와 있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멘트가 나와 있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는 걸 보는 순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려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져야 되겠군 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눈에 보이면 선생님 2차항의 개수가 짝수인 게 눈에 보입니다 라고 하면 D가 0보다 작으니까 이걸 쓰지 말고 뭘 쓰자고요? 4분의 D가 0보다 작습니다. 이 친구를 쓰겠다는 거죠. 이제 바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4분의 D를 표현해볼까요? 4분의 D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A의 제곱일 거고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 얼마가 된다고요?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겠죠. 됐죠? 그래서 이제 계산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체크하실 거는 중근을 가진다 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를 보겠죠. 잠깐만요. A 제곱의 값이 뭐보다 작은 걸로 눈에 보이시죠? 3보다 작다는 게 눈에 보이시죠? 우리가 아직 2차 부등식을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냥 단순한 이제 부등식 풀이는 중학교 때 거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A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루트 3보다는 작지만 뭐보다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정수 A의 개수는 이라고 눈에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그럼 얼마 같아요? A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하고 총 3개인 거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뭐예요? 3개다라고 하시겠네요. 자, 그러면 4번도 바로 순식간에 출발합니다. 딱 보니까 선생님 허근을 갖습니다 라고 하면 허근을 갖는 경우 뭐밖에 없다고요? 여기를 딱 보자마자 판별식이 0보다 작은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짝수 아니네. 그럼 그냥 바로 판별식을 쓰자. D라는 친구는 뭐냐 라고 했더니 A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9가 0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겠죠. 지금은 제가 계속 이렇게 1이란 걸 써드리는데 여러분 실제 계산할 때는 안 쓰실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조금 더 가볼까요? 계산 가시면 A제곱 어떻게 되죠? A제곱이라는 녀석이 얼마보다 4부 3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A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A의 값은 6보단 작고 마이너스 6보단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잠깐만 또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표현된 거 눈에 보이죠? 정수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A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쭉 해서 0 있고요. 1부 해서 어디까지? 5까지겠죠. 몇 개 나올까요? 몇 개? 네, 정답은 11개겠죠. 자, 처음은 쉬워요. 오늘 처음은 되게 쉽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캐릭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는 판별식만 가지고는 사실 판별식도 이제 다른 문제와 결합됐을 때 되게 의미가 있게 쓰이는 거라서 지금만 가지고는 별로 사실은 크게 문제가 어려울 수가 없어요. 자, 이 문제를 딱 봅니다. 보자마자 뭘 가지나요? 실근을 갖도록 한다. 색깔 안 나오죠? 실근을 갖도록 한다는 게 눈에 보이십니까? 실근. 잠깐만, 실근이라는 걸 보자마자 머릿속에 무슨 생각 들어야 될까요? 판별식이 어떻게 해요? 0보다 크거나 0이랑 같아질 수 있다까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나 중근 모두 다 실근이기 때문에 실근을 갖는다는 멘트를 보는 순간 사실 두 개입니다. 다시 이 친구 보시면 0보다 크거나 두 실근을 갖거나 또는 뭐예요? 중근을 가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눈에 보이셔야 될까요? 여기 4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 친구 뭐 같아요? 짝수인 거 눈에 보이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 친구를 4분의 D라는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됐나요? 색깔이 자꾸 안 나온다 이거.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4분의 D를 세팅해봅니다. 4분의 D라는 친구는 자 2의 제곱인 거 눈에 보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1 곱하기 K-3인 게 뭐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눈에 보이시네요. 계산 좀 더 해봅시다. 4라는 친구 마이너스 K라는 친구 플러스 3이라는 친구 0보다 크거나 같다.
결론 K라는 친구는 어떻게 되죠? K라는 친구는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죠? 모든 자연수 K의 개수, 자연수 눈에 보이십니까? 조건 있네요. 자연수 K. 그럼 K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붙어야 될까요? K는 1부터 되겠죠. 1, 2, 3, 땅땅땅해서 어디까지? 7까지인 거 눈에 보이시죠? 몇 개 같아요? 7개인 거 눈에 보이시죠? 자, 지금 오늘 원래 제가 말이 빠른데 훨씬 더 빠른 이유, 오늘 되게 많은 분량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말이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제 수업 좀 듣기 힘드실 텐데 조금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멘트 눈에 보이죠? 여기 색깔 자꾸 안 나올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멘트 눈에 보십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보자마자 머릿속에 뭐가 떠오를까? 선생님, 오케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적어도 판별식이 0보다 크군요 라는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1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쌤, 뭐 풀 수 있겠어요. 근데 식이 예쁘게 정리가 안 됐으니까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요 식 되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잠깐만 한번 식을 적어보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바로 표현해볼게요. 선생님, 이거 a제곱에 마이너스 9에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에 a 플러스 3이 0입니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선 x에 대한 1차식이 없습니다. 1차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게 힌트가 되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힌트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여기 2차 방정식이라는 멘트 나와 있는 거 눈에 보이시나요? 여기 2차 눈에 보이시죠? 요게 힌트예요. 힌트. 쌤, 이게 뭐가 힌트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잘 봐요. 여기 있는 요 친구를 보면 쌤, 이거 인수분해가 됩니다 라는 게 느낌이 살짝 올 거고요. 얘가 눈에 보이셔야 돼요. 쌤, 이게 지금 a제곱 마이너스 9라는 친구가 a 플러스 3에다가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3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식이 표현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뭐가 눈에 보이냐면 선생님, a 플러스 3이라는 친구가 두 개나 있습니다. 공통 부분이 있어요. 묶임이다 이런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차 방정식이란 말을 쓴 순간 우리가 어떤 추가적 성질이 나오냐면 2차 항의 개수가 적어도 뭐가 아니어야 된다? 이 2차 항 개수가 적어도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 이 친구가 0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2차 항 x제곱이 사라져버리죠. 그럼 2차 방정식이란 말이 틀린 말이 돼버린 거야. 다시 해서 그냥 방정식이란 말을 썼다 그러면은 a 값이 3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될 수 있어요. 근데 2차라는 말을 쓰는 순간 이 a제곱 마이너스 9라는 친구가 뭐가 될 수 없다고요? 0이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a 플러스 3도 0이 될 수 없고요. 여기는 a 마이너스 3도 0이 될 수 없어요. 잠깐만요. 여기 있는 요 네모 박스, 초록색 네모 박스가 0이 아닌데 똑같은 값이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날릴 수 있어요. 약분해서 날릴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 정보가 뭐가 나오냐? 선생님, 여기서 어떤 추가 정보가 나오냐면요. A는 뭐가 될 수 없다고요? 우선은 마이너스 3이 될 수 없고요. 또 뭐도 될 수 없죠? A는 또 3이 될 수도 없습니다. 체크해놔야 되겠죠? 체크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주어져 있는 식을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 말고 되게 간단하게 식이 바뀐다는 거죠. 어떻게 1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a-3의 x제곱에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식이 훨씬 쉬워졌죠. 그러면 내가 뭐 쓰기로 했었어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쓰기로 했죠. 왜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했으니까. 그러면 1차항이 없으면 그냥 쓰자고요. 뭐 판별식 D를 찾아보도록 하죠. 판별식 D를 재보면 0의 제곱, B 없으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a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1, 이 어떻게 된다고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그러면 여기 플러스 바뀌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그러면 이 친구는 4 곱하기 a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4 뭐 날릴게요. 양수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a 마이너스 3이 양수입니다. 고로 a 값은 어떻게 되죠? a 값은 3보다 큽니다. 라고 나오네요. 잠깐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자연수 a 개수라는 거 눈에 보이실까요? a가 자연수였어. 근데 뭐보다 10보다는 작은 거라 그랬죠? 10보다는 작다고 했으니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10보다는 작아져야 되겠죠?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눈에 보이죠? a가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되어 있어요? 4부터 10을 4, 5, 6, 7, 8, 9 몇 개 보이죠? 6개 보이죠? 그래서 6개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제가 1번이라고 세팅한 이유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서 그래요. 판별식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식이 너무 특이해서 그런데, 자, 여기는 요식 잠깐만 2번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요식을 다르게 써볼게요. 어떻게 쓸 거냐면, 선생님 이거 x제곱의 값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a-3분의 1이라고 표현된 거 눈에 보이시죠? 됐죠? 왜냐면 1창이 없으니까 바로 넘겨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 그럼 여기서 실근이란 말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떤 식의 해석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선생님 실근이란 말은 여기 x가 실근이니까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수 나오겠어? 0 나오겠어? 나오겠어? 이게 뭐예요?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왜 제곱해서 양수 나와야 실근이지. 제곱해서 음수 나오면 어떻게 돼? 그거 허근이잖아. 안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게 뭐가 나오죠? 여기서 바로 나온다는 거죠. A-3이 양수여야 합니다라는 조건이 나와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판별식을 통해서 구한 조건과 동일한 거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정답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지금 첫 번째 파트, 앞쪽 파트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업을 했고요. 이어서 2차 방정식과 근각계수의 관계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와의 관계와 관련된 녀석들입니다. 우선 연습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개념과 활용에 대한 부분이 익숙해지셔야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좀 있을 거고요. 뒤에 늘상 그렇듯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답니다. 우리가 체크할 게 뭐라고요? 체크할 거 뭐라고요? 예,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매우 중요한 녀석이죠. 이 친구 깊이 있고 알아둬야 되고요. 우선 첫 번째는 근과 계수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걸 거고, 이게 개념대로 설명을 드렸지만 곱셈 공식과도 연결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세팅을 할 거냐면 이렇게 세팅을 좀 해볼게요.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있다고 해요. 실근이든 허근이든 이제 두 개가 있는 건 맞으니까.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느냐?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근의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근을 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근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두 근의 합과 곱 정도는 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다?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불리는 친구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다?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세팅할 수 있고,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이라고 하면 알파 베타가 어떻게 된다? a분의 c라고 세팅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두 근의 합이랑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정도는 우리가 2차 방정식에 무엇만 주어진다면 식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도죠.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문제를 보면 문제가 끝이 나요. 그냥 보자마자 바로 확인을 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개념 설명할 때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도 해드렸냐면 근을 알면 뭘 할 수 있다? 식을 구할 수 있다. 식을 2차 방정 식을 구할 수 있는데 꼭 두 개의 근이 아니더라도 두 근의 합과 곱만 알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식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문제 나오면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우선 이 부분부터 해야 되니까 이거 할게요. 잠깐 이걸 보자마자 문제를 봐서 풀게요. 합을 찾고 있다. 두 근의 합을 찾고 있다. 잠깐만, 그러면 이 두 근을 내가 만약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선생님 문제가 끝났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얼마 1분의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안 쓸 거야. 1 안 쓸 거야. 분수 더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나오죠? 예, 7이다라는 게 바로 나와버립니다. 끝난 거죠.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잠깐 오늘 두 번째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볼래요? 두 근에 뭐라고 돼 있죠? 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지칭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두 개의 근은 알파와 베타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베타가 뭐야 하면 그 A, B, C, D의 그리스 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알파 베타도 문제가 끝났어요. 선생님 이거 문제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알파 베타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할게요. 마이너스 아니 그냥 A분의 C인데 그냥 얼마 같아요? 누가 봐도 2 같은 거 눈에 보이죠? 예, 끝났죠. 그래서 여기가 2죠. 여기 있는 거 기억하세요. 이제 여기 있는 친구 조만간 사라질 거니까 여기 있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제 뒤로 쭉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갑니다. 자, 3번과 4번도 눈으로 한번 쭉 붙어보세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3번 보세요. 두 개의 근이 3하고 4다. 근을 줬다. 알파 베타인데 3을 알파라고 생각하시고 이 친구를 베타라고 생각하세요. 3하고 4입니다. 근데 A, B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근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두 수의 합과 그 다음에 곱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랬죠? 합이 뭐냐? 3 더하기 4는 뭐랑 같아야 되느냐? 뭐랑 같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A랑 같아야 되겠죠? 곱입니다. 3 곱하기 4는 뭐랑 같아야 되겠어요? B랑 같아야 됩니다. 잠깐만, A, B 값 나온 거 아니니? A 값 얼마 나와요? A 값은 마이너스 7이고요. B 값은 얼마 나오죠? 12 나오죠? 잠깐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어? A 플러스 B가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얼마 같아요? 5죠? 됐죠? 어이쿠야, 그냥 끝나버린다, 그죠? 끝나버립니다. 잠깐만, 그럼 4번 문제도 같은 맥락의 문제인 거 아시겠죠? 반복 문제입니다. 두 근이 2하고 8이다라고 나왔잖아요. 똑같이 A, B값 물어봤으니까 바로 합시다. 선생님, 그냥 바로 계산합시다. 2 플러스 8이라는 친구는 뭘까요? 마이너스 A고요. 2 곱하기 8이라는 친구는 뭘까요? 이 친구 당연히 B가 되겠죠. A값 나왔다. A값은 얼마? 마이너스 10. B값 나왔네. 얼마? 16.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A 플러스 B값은 얼마 같아요? A 플러스 B값은 6인 거 눈에 보이실까요? 네, 됐죠.
오, 너무 쉽잖아. 할만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 지금 보신 네 가지 문제는 뭐라고요? 단순 계산 문제 형태 꼴이고요. 다음 맥락으로 넘어가면 개념 때 설명드렸던 부분이 나옵니다. 문제를 살짝만 보세요.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와 있고 그 녀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한번 살짝 비교해 보세요. 요 친구 한번 보시고 요 친구 한번 보시고 살짝만 올려드릴까요? 밑에 있는 문제까지.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있는 거 살펴보세요.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그 합과 곱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곱셈 공식과 활용되기가 되게 좋다. 그래서 지금 계속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계속 보시게 될 건데 기본적으로 계산을 베이스로 한 문제 형태라고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곱셈 공식 때 내가 알아두었던 또는 인수분해 때 알아두었던 공식들을 기억만 한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 세팅이 좀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 세팅이 나오면 아주 자동 반사적으로 뭘 하셔야 되냐면 두근의 합과 곱을 찾아보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동 반사적입니다. 다시 해서 쌤, 이 조건을 보자마자 그냥 제 몸이 움직여요. 왜냐면 제 몸이 알파 베타를 더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값이 얼마인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얼마예요? 바로 계산해봐요.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8이라는 걸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다라는 사실을 내가 안다는 거죠. 됐죠? 오케이. 왜 이걸 찾아야 되지? 그냥 자동적으로 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걸 봤더니 문제 뭐라고 물어봤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물어봤잖아요. 이미 다 구한 것 같지 않아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였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8이었으면 계산하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4겠네요. 오케이. 풀리네. 어렵지 않게 풀리네. 잠깐만 6번 문제를 보자마자 이제 기본 세팅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세팅해야 되겠죠? 2차 방정식 나와 있고 두분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기본 세팅이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얼마가 될 거냐면 잠깐만 복잡하게 계산 안 한다. 한 번에 하자. 이거 얼마야 계산해봐. 마이너스부터 안부터. 자, 계산해봐. 얼마 나와? 3분의 16인 거 아시겠죠? 네. 계속 뜸들인 거 제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아보라고. 알파 베타는 얼마죠? 알파 베타는 3분의 1인 거. 분수 마음에 안 들지만 됐죠? 잠깐만. 쌤 문제가 아까 전과 달라요. 아까 전과 다르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물어보는데요. 이거 어떤 식으로 계산합니까? 뭐 하면 되겠어요? 통분하면 되죠. 통분하면 얼마 나올까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여러분 이렇게 쓰면 귀찮아 할 거니까 순서는 바꿔줄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쌤 계산할 수 있지 않아요? 알파 베타가 얼마였다고요? 3분의 1이었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였다고요? 3분의 16이네요. 요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확실히 좀 어색하십니다. 왜냐면 쌤 이거 뭐죠? 어렵습니다. 번분수 기억하실까 모르겠네. 번분수. 네, 번분수 기억하려는 하는 게 분수분의 분수꼴 어렵죠. 귀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살짝 기억해 드릴게요. 요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요? 분모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뭐 된다고요? 분자 됐었습니다. 기억하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딱 봐도 여기 공통인 거 눈에 보이시죠?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요? 얼마 나올까? 16 이렇게 나오네요. 됐죠? 예. 어렵지 않네. 아직까지 어렵지 않아요. 점점 어려워질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확인하실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뒤에 물어보는 요 친구도 있죠. 요 친구 어떤 식으로 계속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뭐야 선생님 기본 세팅 하려고 그랬는데요. 여기 K 값을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냥 몸이 반응하는 대로 하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좀 구했습니다. 얼마 같습니까? 예, K라고 구했습니다. 알파 베타는 얼마 같습니까? 알파 베타는 4라고 구했습니다. 쌤 K가 뭘까요? 모르지. 문제에서 저는 여기 이제 이 값을 계산하시오만 내니까 문제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 물어봤어. 뭐라고 돼 있어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라는 친구가 5이다 라고 돼 있죠? 요거 이제 해봐서 알잖아. 이거 이렇게 나와요? 아니지. 통분해서 표현하면 되지. 뭐라고 돼 있어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5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잠깐만 알파 베타가 다 구해놨잖아. 알파 베타 값 얼마야? 4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K고요. 이 값이 얼마야? 5죠? 문제에서 뭐 물어봤지? K 값을 구하시오 물어봤잖아요. K 값 나온 거 같지 않습니까? K 값 얼마죠? K 값은 20입니다. 라고 나왔죠 뭐. 됐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 뭐 이런 거 제가 드려야 되잖아요.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있는 문제 한번 보시면 오늘 확실히 말이 좀 빠르죠? 제가 여러분 되게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자 지금 문제 뉘앙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여기 보시고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럼 아하
정말 곱셈 공식에서 보던 문제 패턴과 동일하게 작용하는구나. 그럼 곱셈 공식을 한번 떠올려 봐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자, 근데 기본적 세팅 뭐 하자고요?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그냥 알파 베타 세팅을 해주면 왠지 나도 모르게 손이 움직이고 있죠. 어떻게 해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내가 어느 순간 구하고 있는 거죠. 얘가 얼마일까요? 얼마죠? 마이너스 6인 거 아시겠죠? 알파 베타가 나오네요. 알파 베타는 얼마죠? 7인 거 눈에 보이시죠? 얘네들 세팅하고 출발합시다. 그 다음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봤는데 요거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죠? 합과 곱이라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불린 게 두 수의 합이죠. 두 근의 합이지만 그 다음 알파 베타는 두 수의 곱이죠. 합과 곱이 주어진다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곱셈 공식에서 활용할 것이 되게 많다. 그래서 알아두면 되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합과 곱으로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죠. 왜냐면 선생님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 알파 베타라는 사실을 내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언제 알았죠? 곱셈 공식 인수분해 때 우리가 배웠답니다.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6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7인 거 눈에 보이시죠? 계산해볼까? 36 빼기 14인 거 눈에 보이실까요?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22네요. 오케이. 근과 계수의 관계가 곱셈 공식, 인수분해와 결합되었을 뿐 뭔가 대단히 복잡한 개념이 아직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조금 올려서 9번 한번 볼까요? 자, 세팅 봅니다. 2차 방정식에 알파 베타 머릿속에 또 뭔지 모르지만 여기 위에다 써볼까요? 바로 작용을 해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선생님이 구하고 싶어요. 얼마 같아요? 마이너스 3인 거 눈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도 구하고 싶어요. 알파 베타는 얼마죠? 1인 게 그냥 바로 보입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이게 뭐냐? 다시 한번 써보자.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라는 친구를 내가 뭐로 표현하고 싶다? 오로지 합과 곱으로만 표현하고 싶다. 가능하겠습니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한 다음에 알파 베타를 몇 번 뺄까요? 5번 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미 다 구해놓은 거 뭐 계산하면 되죠. 마이너스 3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 곱하기 1 계산하면 9 빼기 5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4. 정답은 4겠네요. 됐죠? 그래서 지금 요 패턴의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거 여기 있는 거 보세요. 여기 있는 부분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이쪽 파트가 어려워지고 있나 보다 라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 정도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보자. 2차 방정식 있고 알파 베타 있고 자, 왠지 모르지만 바로 세팅이 된다 그랬죠.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나오죠? 2 나오고요. 알파 베타는 얼마 나오죠? 얼마? 4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얘네들 찾고 출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한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알파분의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제곱의 값을 물어봤는데 선생님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알파 베타를 몰라요. 나 그거는 모릅니다. 합과 곱만 알고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통분하면 되죠? 통분합시다. 통분하면 알파 베타가 등장하고요. 베타 세제곱이니까 계산 베타를 곱할 거죠. 그러면 여기 베타 세제곱 쓰고 여기 알파 세제곱 쓸게요. 네. 순서 바꾸면 또 헷갈려 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세제곱 요것도 뭔가 합과 곱으로만 표현할 수 있었던 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 자, 여기다 써드릴게요. 쭉 표현하고 알파 베타 분의 이거 어떻게 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의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요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납니다.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을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셔야 돼요. 이제 1학년 수업이 시작된 지 좀 됐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것을 계속 다시 써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제 기억을 막 계속 되짚으셔야 돼요. 그럼 계산해보자. 숫자를 바꾸기 놀이. 알파 베타는 4고요. 이 친구 2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 곱하기 4 곱하기 2네요. 조금 더 계산합시다. 4 곱하기 8이고 마이너스 8, 3, 8이 24 이렇게 되나요? 됐죠? 그럼 마이너스 16이니까 얼마 나올까요? 계산 바로 하자. 그래서 마이너스 4인 거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는 하실만 하죠? 요 정도는 하실만 하죠. 그래서 요 정도는 좀 할 것 같은데 이제 서서히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쉬우면 에이 수학 공부 안 해. 그냥 안 해도 그냥 다 되는 걸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1번과 12번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뉘앙스가 약간 다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의 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11번은 쓰지도 않아요. 사실 쓰지도 않아요.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확인할게요. 선생님 이 친구를 보니까 그냥 제 몸이 움직여요. 딱 보자마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눈에 보인다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죠? A 값이 드디어 숫자 1이 아니라 2라는 애가 나왔죠? 얼마죠? 얼마죠? 빨리 계산해봐. 나랑 맞는지 확인해보자. 얼마?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죠.
알파 베타는 얼마일까요? 알파 베타는 얼마죠? 계산하기 되게 귀찮게 돼 있죠? 마이너스 2분의 9라고 돼 있죠? 네, 됐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잠깐만. 우선 아직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개념, 새로운 걸 배운다기보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을 하나 써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너무 문제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선생님 주어진 식을 좀 바꿔서 해석하면 알파, 베타 좀 나눠서 해볼게요. 알파를 보면은요, 두 배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두 배로 묶으면 여기 어떻게 될 거냐면 2알파의 제곱에 더하기 6알파 이렇게 되는 거 같죠? 그 다음 베타도 묶어볼게요. 베타도 묶어보시면 2배 베타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6베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선생님 이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걸 알파 더하기 베타를 어떻게 표현하지?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 아니란다. 근데 2알파하고 하니까 뭔가 안 맞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아니라 2인데요. 이걸 무슨 수를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가장 메인 키포드가 뭐냐면 근이라고 불리는 이 친구. 근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입니다. 근. 내가 근을 뭐라 그랬죠? 근을 뭐라 그랬어요? 근을 뭐라 그랬니? 방정식이 뭐라 그랬니? 방정식. x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된다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그랬죠. 근데 근을 뭐라 그랬어? 근은 이 방정식을 뭐로 만드는? 참이 되게 만드는 값이라 그랬죠. 그 말은 어떤 스킬이 있냐면 이 개념 속에 숨겨진 스킬이 뭐냐면 이 알파 베타라는 친구가 여기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근이므로 이 알파 베타라는 친구를 여기다가 뭐 하게 되면 대입했을 때 이 친구가 성립할까 안 할까? 성립하겠지. 이 식은 참이 되어야만 돼요. 그죠? 그 말은 그게 무슨 말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x 대신에 여기는 x 대신에 알파 또는 베타를 쓰면 그 식이 뭐가 된다고요? 참이 돼야 돼. 그 말은 선생님 알파를 대입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알파를 대입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다가 x에다 알파를 대입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2알파 제곱 플러스 6알파 마이너스 9는 얼마라고요? 0이란 게 성립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 x에다가 뭘 대입하면 베타라는 친구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요. 이 식은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래요? 2배 베타 제곱 더하기 6배 베타 마이너스 9는 뭐가 돼야 돼요? 0이라는 애도 성립돼야 돼요.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은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그게 여기서 이 문제가 뭐가 중요합니까? 보시면 중요해요. 왜요? 그래서 많이 보던 애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보던 애가 눈에 보이는 거야. 페이크성이에요. 페이크성. 선생님 잠깐만. 그 말은 2알파 제곱 더하기 6알파라는 친구가 설마 9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얘가 9입니다. 알파가 얼마인지 나도 몰라요. 그건 저도 몰라요. 선생님 그러면 2배 베타 제곱 더하기 6배 베타라는 친구가 9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얘가 9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친구 얼마라고요? 이 친구 9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얼마라고요? 이 친구도 9인 거예요. 다시 와서 이 문제 보시면 계산 이 문제 2 곱하기 9 더하기 9니까요. 3, 9, 27.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뭐 이렇게 끝나는 거 맞아요? 네, 이렇게 끝나면 돼요. 다시 해서 제가 처음에 개념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방정식이 무슨 뜻이다. 그럼 방정식에서 우리가 근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를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다시 말해서 근이라고 하는 말은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값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대입하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빨간색으로 세팅된 부분 너무 당연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지만 문제에서 조건으로 충분히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11번 문제를 빨간색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만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거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어떤 새로운 개념을 배운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근이라고 불리는 요 친구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 11번과 12번 같은 캐릭터의 문제인데 요 캐릭터의 문제를 접근법을 모르시면 상당히 이제 좀 난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12번을 보면서 한번 가볼까요? 12번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어떤 게 눈에 보이냐면요. 선생님 알파 우선 기본적으로 그냥 자동 반응은 해요. 선생님 여기서 보자마자 어떤 게 그냥 눈에 보이냐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 알겠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죠? 마이너스 4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도 얼마인지 알겠어요. 알파 베타가 얼마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인 거는 자동 반사로 나와요. 쓰든 안 쓰든. 근데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를 보니까 식이 엄청 복잡하잖아요. 여기 봐. 식 봐. 와, 이거 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셔야 되냐면 선생님 근데요. 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애랑 비슷하다는 거죠. 어디? 여기 있는 친구랑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해드릴까요? 선생님, 얘네들이 근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를, 알파, 베타라는 친구를 어디다가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알파와 베타를 쓰면 성립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성립해야지. 성립해야 돼. 다시 해서 우리는 어떤 조건을 찾게 되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4 알파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조건이랑 그 다음 또 뭐도 찾아요? 베타 제곱 플러스 4배 베타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저게 조건이에요. 성립한다는 거죠. 파란색이랑 비교해봐요. 쌤 마이너스 4인데요. 여기 마이너스 3인데요. 뭐가 안 맞는데요. 마이너스 1 해주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양변에다가 똑같이 하면 성립해 안 해? 성립하잖아. 그죠? 다시 말해서 선생님 알파 제곱 더하기 4 알파 마이너스 4는 얼마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1인 겁니다. 오 대박. 마이너스 1이네. 얘가 얼마냐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마이너스 1. 대박이다. 잠깐만요. 초록색. 이거 뭐 알파 베타만 바뀐 거 똑같은 거 같지 않습니까? 안 보이세요? 얘가 0이잖아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죠. 쌤 얘가 0인데요. 그러면 베타 제곱 플러스 4배 베타 마이너스 4는 얼마겠니? 얼마겠니? 마이너스 1이겠죠. 당연히 얘도 똑같지 뭐가 다르겠어. 마이너스 1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가 대단히 복잡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 친구 실제로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6베타 더하기 마이너스 6알파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잘라서 실제 물어보는 건 마이너스 6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뭐야? 문제 되게 복잡한 계산 문제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뭐예요? 완전 간단한 문제죠?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해놨어 안 구해놨어? 구해놨네. 마이너스 4라고. 그죠? 여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4죠? 계산하면 얼마겠어요? 24죠? 네, 정답이 그래서 24인 겁니다. 그래서 11번과 12번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할애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와,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야 라는 부분 해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서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느낌이 오실까요? 네, 살짝 여러분도 이제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수업을 이제 자체 포기할 때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나실 텐데 그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읽어보세요. 자, 요게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대단히 쉬운 문제입니다. 대단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제 수업을 안 들으셨으면 실수를 못하고 아예 뭐 손을 못 대실 텐데 개념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던 분이라면은 이거잖아. 오씨 그냥 문제 풀겠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오해하실 수 있냐면 자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고민해 보세요. 뭐로 오해하실 수 있을까? 개념 수업을 잘 들었어야만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수업을 잘 들었어야만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함정에 빠질까요? 선생님 찾았습니다. 이 친구 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눈에 보입니다. 쌤이 분명히 수업 시간에 그랬잖아요. 켤레근이란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거 켤레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선생님이 켤레근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조심하라 그랬어요. 2 플러스 루트 3 그리고 뭐 유리수라는 멘트 켤레근을 완벽하게 됐구나. 됐어. 그럼 켤레근을 쓰자. 그럼 베타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뭐냐면 쌤 베타 구했습니다. 베타라는 친구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네요 라고 하시면 틀려요. 아닙니다. 2 마이너스 루트 3이 아닙니다. 왜요? 쌤 유리수도 만족하고 ABC가 유리수인 건 맞는데 ABC가 유리수인 건 맞는데 뭐가 유리수가 아니냐면 여기 눈에 보이세요? 여기 루트 3의 B인 거 눈에 보이세요? 이 친구 뭐 같습니까? 유리수 B랑 무리수 루트 3은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무리수죠? X의 개수가 유리수가 아닙니다. 그쵸 왜 이래? 저 무리수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래? 잠깐만요. 글자가 왜 이렇게 나오죠? 무리수. 네. 자, 개수가 무리수기 때문에 뭘 쓸 수 없어요? 켤레근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난감. 이런 난감. 이거 어떻게 하잔 말이냐? 되게 당황스러우시죠?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알파가 2 플러스 루트 3인 관계로 2 플러스 루트 3인 관계로 이미 알파 값을 구했습니다. 그럼 난 나머지 하나에 여기 베타 값만 구하면 되긴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쿠 난감. 뭐 어쩌잔 말이냐. 켤레로 풀면 안 돼요. 켤레로 푸는 순간 되게 금방 풀리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방금 전에 11번과 12번을 푼 이유가 있죠. 2 플러스 루트 3이 뭐라고요? 이 친구가 근이라는 거죠. 근이란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친구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할까 안 할까? 성립해야죠. 왜요? 근이니까 이 식을 넣었을 때 성립하라고 만들어준 게 근이니까. 그러면 설마 여기 있는 x 값에다가 여기 2 플러스 루트 3을 집어넣나요? 집어넣으면 되죠. 그리고 0 된다는 거 확인하면 되죠. 쌤 그러면 x에다가 2 플러스 루트 3을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합니다. 자,
1번 이거 쓰고 할게요. 왜냐면 여기도 풀이를 두 가지로 할 수 있거든. 우선 그 쉬운 접근부터 가보도록 하죠. 우선 2 플러스 루트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A에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루트 3의 B에다가 그 다음에 2 플러스 루트 3일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C는 0이라고 나오겠죠. 계산을 좀 해야 되겠죠. A에다가 4 플러스 3 플러스 4 루트 3 그 다음에 루트 3 집어넣을게요. B에다가 2 루트 3 더하기 3 그 다음에 C는 0 이렇게 됐죠. 계산하고 있는 이유가 뭐게요? 무리수, 유리수로 나눠서 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 항등식 개념도 들어올 것 같고 중3 때 막 해보던 것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할 거라고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눌 겁니다. 잠깐 유리수만 나눠볼게요. 유리수만 해보면 자 7A고요. 그 다음에 3B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네, 유리수고요. 그 다음에 무리수 파트는 루트 3으로 묶어야 되겠죠? 네, 루트 3으로 묶어보면 얼마 나올 거야? 4A 나오죠? 그 다음 뭐 나올 거야? 플러스 2B 나오겠죠? 는 0이라고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3 때 했던 거, 항등식 때 했던 거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친구 뭡니까? 여기 있는 친구가 누가 봐도 뭐 같아요? 여기 루트 3까지 무리수 파트인 것 같죠?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파트, 요 친구 누가 봐도 뭐 같나요? 유리수 파트인 것 같죠? 근데 얘네들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결과가 0 나왔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 이 친구도 0이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 파트도 뭐예요?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이쿠야. 그럼 조건이 추가적으로 나오겠네요. 여기 옮겨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4A 플러스 2배 B가 0이라는 말은 땅땅땅 B라는 친구는 뭐다? 마이너스 2배 A다 라는 게 나왔죠? 초록색 해보겠습니다. 초록색 친구 7A에다가 잠깐만 7A인데 B라고 쓰지 말자. 왜? B가 마이너스 2A라는 거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6A라는 친구에다 플러스 C는 0이라고 쓰자. 왜 이렇게 썼다고? 요거 우리 발견했으니까 바로 써먹은 겁니다. 그러면 A 플러스 C가 0이 나오죠? A 플러스 C가 0이라는 말을 잠깐 그러면 C라는 친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C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A다. 쌤 A, B, C 아직 안 나왔는데요?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이제 뭐 할 수 있습니까? B와 C를 다 뭐로 표현할 수 있죠? 마이너스 2A와 마이너스 A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식을 뭐예요? 이제 문자 복잡하니까 어려웠잖아요. 이 식을 아예 바꿔서 조금만 더 올릴게요. 아예 식을 바꿔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선생님 이 친구 식은 AX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B 대신에 뭐 쓰자고요? 마이너스 2루트 3의 A의 X에다가 C 대신에 뭐 마이너스 A는 0입니다 라고 써도 된다는 거죠. A 뭐 같은데 굳이 놔둘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녕 할까요? 안 예쁘니까 C 조금만 더 예쁘게 했어. 이제 위로 올라간다 쭉 올라간다. 이제 공간이 부족해서 뭐라고? X 제곱 마이너스 2루트 3의 X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라고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식이. 식 깔끔해졌다. 내가 뭐 구하고 있었지? 이 녀석의 두근이 얼마라고요?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데 알파 값은 이미 나왔어. 알파가 얼마나 나왔어? 2 플러스 루트 3이라며? 그럼 나는 뭐만 구하면 돼? 이 베타라는 친구만 구하면 되는데 베타를 무슨 수로 구하지? 어떻게 할까? 자동 방사조 나오면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각에서 관계. 왜? 선생님 2 플러스 루트 3이라는 알파와 베타를 더했더니 뭐가 나왔죠? 2 루트 3이 나와버린 거잖아요. 오 대박. 곱하기 할 필요 있어 없어? 야 곱하기보다 더하기가 쉽다. 베타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베타 값이 나왔어요. 베타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얼마 나온 것 같아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온답니다. 오 거의 끝났다. 보세요. 얘네들이 켤레 아니야. 얘네들 켤레 아닙니다. 켤레 안 된다 그랬죠?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해서 켤레 아니야. 그래서 그럼 계산은 이제 됐죠. 계산의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이었으니 알파는 2 플러스 루트 3이었고 베타분의 1은 또 계산해야 되네.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인 거잖아요. 계산하기 싫다 그죠? 맞나요? 세상에 계산 틀렸죠? 찾았다. 쌤 찾았다. 요거죠. 그래서 내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요거죠. 네, 저 계산 틀렸습니다. 영상 다시 찍을 뻔했는데 아주 운 좋게 발견했기 때문에 다시 안 쳐도 될 것 같아요.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요? 요거 계산해주기 귀찮죠? 계산해주면 얼마 나온다고요? 0 나옵니다. 네, 2개 더하면 나와요. 됐죠? 그래서 우와 말도 안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자 우선 여기까지 끝내놓고요. 이제 풀었어요. 문제는 끝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던 개념을 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웠던 개념을 메인으로 가진 않죠. 사실 메인으로 가진 않죠. 뭔가 지극히 어려운 상태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보시면 두 번째 풀이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사실 대단한 아이디어죠. 이런 아이디어를 발견하기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데 사실 이 문제 패턴이
켤레를 사실 너무 쓰고 싶어, 사실은. 켤레를 너무 쓰고 싶어. 왜냐면 요거 딱 보면 켤레처럼 생겨 먹었거든. 근데 딱 걸리는 게 딱 하나 이거예요. 루트 3만 없으면 이것만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면 내가 그냥 유리수 개수를 가진다고 하면 내가 그냥 켤레를 써서 그냥 깔끔하게 끝내겠거든. 와, 이걸 도대체 방법이 없나? 자, 제가 적을 수 없기 때문에 가져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ax 제곱 더하기 루트 3의 bx 더하기 c는 0에 두근 알파와 베타인데 알파는 여전히 얼마라고요? 알파는 여기다 쓸까요? 2 플러스 루트 3이잖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게 딱 하나 있다 그랬죠. 요 루트 3을 없애면 청 되겠는데 이게 유리수만 되면 되겠는데 이거 되는 거잖아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 어려워요. 치환의 방법이 있습니다. 치환이요? 여기 공통부분 없는데 공통부분을 우리가 주로 치환하긴 하지만 치환의 의미가 꼭 공통부분만을 하는 건 아니랍니다. 쌤 어떻게 하는데 루트 3을 어떻게든 없애주는 게 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t라는 친구 어떻게 잡느냐? 루트 3x로 잡겠습니다. 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개수가 유리수로 바뀝니다. 잠깐만요. 어떻게 바뀌죠? 치환해볼게요. 이 친구도 치환한다. 빨간색으로 계속 할게. 원래 색깔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빨간색으로 하겠어요. 쌤, 루트 3의 x라는 친구를 치환하면 얘가 뭐예요? bt 플러스 bt?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플러스 c는 0 이렇게 표현 되겠죠. 제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쌤, x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결과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데 결과 안 보면 또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요거 이렇게 보세요. 3분의 a의 t제곱 이렇게 됩니다. t에다가 저 루트 3 집어넣어봐. 위의 식이랑 같은지 안 다른지 한번 확인해봐. 식이 똑같아요. 네, 같은 식이야. 치환됐지만. 그러면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생님 여기 있는 개수들이 이제 다 뭐가 돼버리죠? 개수들이 다 유리수라는 사실이 보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어져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냐면 두 근이 바뀌어요. 왜? 루트 3을 곱했잖아. 그럼 여기 두 근을 t1, t2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이해하면 되게 예쁘고 신기한데 이해 안 되면 어려워요.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는요. 이 상황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유리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두 개는 어떻게 되죠? 켤레근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켤레근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t1이라는 친구가 루트 3 곱하기 알파고요. t2라는 친구는 루트 3 곱하기 베타라는 친구여야만 되잖아요. 근데 루트 3 곱하기 알파를 해보면 2 플러스 3을 루트 3에다 루트 3을 곱했어.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3 플러스 2 루트 3이라고 나와버리죠. 됐죠? 그런데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켤레예요. 얘네 둘 관계는 켤레라고. 켤레. 그럼 t2 값이 나와요. 선생님, 아까는 안 된다고 했는데 얘는 왜 켤레예요? 아까는 개수가 유리수라고 보장을 못 받았었고 지금 뭐예요? 유리수라고 보장을 받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무조건 켤레근이 생성되어야만 돼요. 제가 증명은 패스했는데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랬죠? 쌤, 그럼 이 친구는 베타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3-2 루트 3인 건 확실합니다. 왜요? 우리들은 무슨 사이? 우리들은 켤레 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베타를 구했습니다. 요식만 보세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이제. 베타를 구했습니다. 베타가 얼만데요? 베타라는 친구는 루트 3분의 3 마이너스 2 루트 3이거든요. 맞죠?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루트 3 마이너스 2. 우리 항상 유리수 먼저 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 돼버리잖아요. 위에 거랑 비교해보세요. 베타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나왔던 기억나시죠? 맞네. 나머지 뭐 계산 과정이니까 똑같을 거고. 그래서 사실은 실전에서 2번을 생각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돼요. 사실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은 지금 주어져 있는 13번 문제가 사실은 뭐라고요? 켤레를 너무 쓰고 싶은 캐릭터라서 켤레를 어떻게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업을 너무 길게 찍으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2차 방정식과 관련된 부분의 정규 파트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PDF를 보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PDF를 보시면 제가 이제 히든을 가끔씩 숨겨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짜자잔 얼굴 나왔죠. 그래서 지금 PDF랑 제가 같이 올려드리니까 PDF를 보면 어려운 게 더 있어요. 문제가. 근데 저랑 같이 계속 수업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극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걸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와, 이것까지 공부해야 돼? 라고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만 50분 넘으면 여러분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좀 풀어보는 걸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풀어보는 걸로 그 다음에 그러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요즘 말이. 그래서 제가 풀이 영상을 따로 뭐 업로딩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세팅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 2차 함수랑 결합이 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결합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진짜 진면목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어렵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수랑 결합되기 전에 기본적인 세팅 할 수 있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안녕.